병에 걸려도 잘 살 수 있는 법. 와타 김명길. 일부. 나는 한약업사로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방태산에서 배웠다. 1. 세상에 죽을 병은 없다. 죽을 짓만 있을 뿐이다. 이 병을 고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비워라. 3. 한약방 첫 손님을 얼떨결에 치료하다. 4. 숭늉에는 뭔가 있다. 5. 명상과 출장식 호흡. 6. 집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 7. 희망과 용기가 불치병 치료의 시작이다. 2부. 낫지 않는 병은 없다. 1장. 간경화, 간염, 간암. 1. 생명의 불씨는 1%의 면역력. 2. 병 나가라 뚝딱. 3. 간경변 환자의 마음가짐. 4. 비파사나 호흡으로 이겨낸 시한부 인생. 5. 장기 복역수의 출장식 호흡. 6. 간암 환자를 살린 해장국밥. 7. 웅담 삼삼만 찾던 부동산 달인. 8. 물 한 모금도 씹어먹는 요법. 9. 반치뼈법과 특별한 예외. 10. 15년간 마라톤 30회를 완주한 간암 환자. 11. 곰배령이 간경화 환자를 살리다. 12. 막걸리와 북엇국으로 고친 간경화 복수. 13. 밥의 힘. 14. 류머티즘과 간경변 이겨낸 여인. 2장 신장질환. 1. 말기 신장병 여인의 인생 역전. 2. 불치병은 치료 아닌 조절해야 하는 병. 3. 신장토석을 막아낸 비방. 4.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필요한 3가지. 5. 조기와 된장이 죽어가는 스님을 살리다. 6. 턱관절 통증 때문에 인생을 배우다. 7. 죽을 듯이 아파도 바쁘게 살아야 하는 이유. 8. 신부전증 환자는 뭘 먹어야 하나. 9. 신장질환 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 10. 전립선, 방광, 난소, 신장은 한 가족이다. 3장 비만, 혈압, 당뇨. 1.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5분과 슈퍼모델. 2. 현대병 낫게 만든 약조건 생활. 3. 저체중, 저혈압, 당뇨, 대장암을 없애다. 4. 저혈압 환자를 위한 명처방. 4장 폐질환. 1. 돼지고기 먹고 폐암 고친 노쇠 영감. 2. 올바른 결핵치료법. 3. 폐암, 간암을 극복한 사나이. 4. 거친 음식과 거친 생활이 불로초. 5. 현대병의 주범은 300. 6.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앓고 있다면. 5장 위식도 담도 대장질환. 1. 소주 반잔으로 위암 고친 송별주 영감. 2. 갓김치가 만병통치약. 3. 암은 노화 현상일 뿐. 4. 미국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한 난치병 대장통증. 6장 뇌질환. 1. 반신불수를 낫게 하려면 2. 품위 있게 죽겠다고 마음먹었더니. 3. 림프절과 피토테라피 연구. 4. 7장 피부질환. 1. 피부질환의 알고리즘. 2. 헛된 스타의식을 버리자. 3. 아토피성 피부염과 스트레스. 4. 아토피 치료의 역주행. 5. 정말 피부질환 치료법이 없을까. 6. 로마 검투사와 70대 병광세 노인. 7. 제로성 피부염과 다이어트. 한 끼 식사로 2마리 토끼를 잡다. 8장 갱년기장애 성기능장애. 1. 기운순환 운동을 하면 갱년기 극복한다. 2. 냉탕 반욕으로 장애 없애다. 3. 발기불능과 썩은 산삼. 4. 비아그라보다 효과 있는 비방. 5. 어우동 할머니와 바밀 처방 찾는 할아버지. 6. 정력제 찾기 전 살펴야 할 것들. 7. 섹스 없으면 건강도 없다.
9장 생식기 질환 1. 체질약에 빠졌던 작가의 전립선 질환 탈출기 2. 전립선과 자궁 기능은 인체의 대들보 3. 방광암 수술을 10번 했는데 하루 2만 보씩 걷는 87세 노인 4. 소아당뇨 남편 대상포진 부인 10장 눈코귀 2 질환 1. 실명 위기 벗어난 재벌 부인 2. 단식으로 생긴 이명 걷기로 회복하다 3. 종합병원 가족을 살린 태백선 4. 기관지가 휜 스님 5. 이가 아플 때는 송진과 산초 3부 죽음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1. 편안함만 찾는 치료는 죽음을 재촉한다. 2.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에게 3.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4. 장독대 위에 앉은 쥐만 잡으려면 5. 입안의 보물 6. 집에서 만드는 자연 육각수 7. 돌연사를 막는 지혜 8. 반신불수 부인을 걷게 한 리추얼 1부 1. 세상에 죽을 병은 없다. 죽을 짓만 있을 뿐이다.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인생의 큰일들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1980년대 중반 한약업사가 되고 나서 방태산 산중마을로 들어갈 때 내가 꼭 그랬다. 내 속에 누군가 결정을 내리고 나는 지켜보는 꼴이었다. 나이 40에 해오던 잡다한 생업을 접고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어디 중소도시 한약방을 차려 가장으로 생계를 꾸리는 게 도리였다. 그러나 당신에게 그런 일은 안중이 없었다. 우리나라에 산림이 우거진 데가 어디일까? 나는 목욕재개까지 하고 지도상의 한 곳을 보았다. 인제군과 홍천군 사이에 있는 방태산을. 오른쪽 위로는 진동 계곡이, 오른쪽 아래로는 내린천이 있는 화전민들이 아직 너와 지붕을 엮은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그곳을. 그곳에서는 아직 원시림이 있고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들과 생활하면서 약초 공부도 하고 자연인처럼 살아가면 한약업사로서 좋을 것 같았다. 필요하다면 국가적 화두이기도 했던 나무 심기도 힘써서 산림녹화에도 기여하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방태산 생활은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화전민들은 이미 오랜 기간 사용해온 농약에 중독되어 있었다. 방태산 화전민들의 삶은 달라져서 메밀이나 겨우 기르던 화전에 비료를 뿌리고 감자, 고구마, 콩, 옥수수 등 작물을 키웠다. 화전에 비료를 주자 쓸모없던 밭들이 옥토가 되었다. 그런데 비료를 준 농작물에는 벌레들이 대들었다. 화전민들은 벌레를 없애려고 농약을 뿌렸다. 내가 방태산에 갔을 때 그렇게 10년이 흐른 뒤였다. 가장 많은 병명은 간경변, 간암, 신장암이었다.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 있으려니 농사일은 지천인데 열불이 난다고 한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개동이 아버지는 딸만 8명을 둔 남자다. 나와 너나들이를 하면서 지내던 개동이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병원에서 간경화래. 간암도 있고 신장도 나쁘대. 곧 죽을 거래. 아직 애들도 어린데. 그동안 집에 와서 뭘 먹었지? 인진쑥, 벌나무를 삶아서 먹었다 죽을 뻔했어. 뽕나무 버섯, 상황버섯, 참나무 겨우자리, 굼벵이를 먹었는데 소용없었어. 병의 원인을 알면 죽고 싶어도 잘 안 죽어. 정말 원인을 알면 돼? 원인이 뭐지? 농약 치고 술 먹고 빚 걱정하다 생겼지.
그러니 농약 안 치고 술 안 먹고 걱정 덜하면 천천히 죽어. 살려면 술, 담배, 농약을 멀리하고 한 달 후에 와. 개동이 아버지는 배추 농사에 욕심을 부리다 빚을 졌다. 빚 때문에 신경 쓰면 몸만 상해. 너는 맨주먹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언제 돈 있었냐. 농약보다 해로운 게 빚 걱정이야. 개동이 아버지는 시키는 대로 했다.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씩 요법을 했다. 물 대신 숭늉 먹기, 잡곡밥을 숭늉에 말아 50번 이상 씹어 먹기, 산나물을 삶아 오래 묵은 된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기, 노동 참선, 취침 전에는 1시간 이상 막대기로 발바닥 때리기. 아무리 힘들어도 누우면 안 돼. 아무리 걱정해도 걱정은 그대로 있으니 걱정을 줄여.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를 10번씩 외워. 개동이 아버지는 시간 나면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었다. 그가 죽기는커녕 멀쩡하게 돌아다니자 주변 마을에 간경화, 간암 환자들이 몰려왔다. 수십 년이 지났다. 개동이 아버지는 딸들을 다시 보내고 아직도 약초를 캔다. 폐암, 신장암, 전립선암, 간경화, 간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따위에 걸려 죽는다는 판정을 받고 나에게 왔던 사람들이 절반 이상 살아있다. 후성 유전학은 노력에 따라 DNA도 바뀐다는 것을 밝혔다. 신념이 DNA를 바꾼다. 세상에 죽을 병은 없다. 죽을 짓만 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살아있는 의료 교육을 제공해준 방태산 사람들. 농약 중독 때문에 간질환이 난 사람들이 한약방을 찾아왔을 때 나라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저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같이 약수도 들어다니고 산나물도 깨고 냉수욕도 하고 그랬을 뿐이다. 그런데 화타 선생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졸지에 내가 암을 고치는 명의가 된 것이다.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들었다. 그렇게 13년을 주치의 노릇을 하며 별의별 환자들을 다 보았다. 실전보다 더 좋은 학교가 어디 있는가. 불치병 환자들은 수업료 수억 원을 내도 받을 수 없는 교육을 제공해 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또한 약초 전문가였다. 예부터 내려오는 약초 효능을 꿰고 있었다. 그들에게 사는 슈퍼마켓이자 약을 주는 약국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의료 비급을 알려주는 산신령이었다. 나는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방태산에서 배웠다. 1장 간경화, 간암, 간염 1. 생명의 불씨는 1%의 면역력.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씨는 3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여 강화도에 황토집을 짓고 살았다. 그는 참선방을 만들고 신문을 멀리하면서 텃밭을 가꾸었다. 그러던 그가 간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들어갔다. 이 박사의 병상 옆에는 40대 환자가 있었다. 이 박사와 비슷한 증세로 1년 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에 2차례씩 항암 주사를 24번 맞았다 한다. 의사는 3년 동안 항암 주사를 72번이나 맞은 환자도 있다고 했다. 그는 1년간 항암 치료를 받자 폐인처럼 되었다. 이제는 간암을 고치느냐 마느냐는 뒷전이 되고 복수가 차서 얼마나 빨리 죽느냐가 문제가 됐다. 그는 이 박사에게 말했다. 나무에 해충이 있다고 살충제를 뿌리면 벌레만 죽나? 나무도 죽고 땅도 죽지. 아무리 암세포를 죽여도 들불이 지나간 자리에 봄바람이 불면 다시 새순 돋듯 암세포가 생기지. 암세포는 해충과 같고 황암 주사는 살충제 같다는 말이다.
아무리 강한 살충제를 뿌려도 해충이 다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인다 해도 다른 곳에서 벌레들이 또 날아온다. 표적 치료제라는 새로운 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새로운 세포가 생기듯 암세포도 계속 생기는 걸 어떻게 막느냐고도 했다.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치료라고 했다. 남자의 말대로 퇴비를 잘해 땅심을 키우면 해충이 다 죽지는 않더라도 맥을 맺추게 된다. 그러니 해충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든 없든 면역을 키우면 된다. 꼭 벌레를 잡아 죽여야 나무가 사는 게 아니다. 벌레 없는 나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벌레의 씨를 말리려 들다가는 나무가 죽는다. 고안한 판정을 받은 미국의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항암제와 방사선을 100번 이상 맞고 건강을 찾았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희귀한 경우이다. 이 박사는 담당 의사에게 자기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물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1년에서 2년, 그냥 놔두면 6개월일 거라고 했다. 임시변통에 불과한 항암 치료를 받으라는 말이었다.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얼마간의 생명 연장을 위한 화학요법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 박사는 고민했다. 강사는 쉽게 변해도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생각을 바꿔야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습관이 변한다. 암세포를 이기려면 생활 습관을 고치고 암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면역을 억제하는 일을 삼가고 적극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자연 치유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이게 어렵다. 이 박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죽을 각오로 걷다 보면 절반은 산다 라는 나의 책의 구절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그냥 걷지 말고 출장식 호흡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명하다. 호흡은 단순히 코와 폐로 하는 게 아니며 세포 내 소기관, 분자와 관련이 있다. DNA가 나쁜 정보를 받으면 이에 영향을 받은 DNA가 나쁜 정보를 내보내 나쁜 세포를 만드는데 그중 하나가 암세포다. 나쁜 정보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방사능이다.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은 DNA가 방사능이라는 나쁜 정보를 받아 그것을 인체에 내보내 암세포를 만든다. 방사능 독으로 간이 나빠지면 간암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암이 생긴다. 그러니 모든 암은 독소로 간이 나빠져 생기는 것이다. 독소는 방사능 같은 오염물질, 오염된 음식, 그리고 우리의 나쁜 생각이다. 특히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는 죽음의 공포가 만드는 독소가 암세포에서 생기는 독소보다 더 크다. 암 환자는 암세포로 죽기보다는 공포로 죽는 것이다. 출장식 선행은 생각에서 오는 독소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면서 암세포를 이기는 림프구를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이다. 림프구를 늘리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출장식 호흡을 해서 긴장을 없애야 한다. 검증된 식이요법이란 이 박사는 정형화된 식이요법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식곤증이 생기지 않게 꼭꼭 씹어 먹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독소가 된다. 음식을 먹으면 뱃속이 편안하고 기운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음식을 위와 장에서 완전히 소화해야 한다. 위와 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안에 썩으며 독소를 내는데 이때 인체의 해독 기능이 이 독소를 없애려고 애쓰는 게 식곤증이다. 암세포에서 나오는 독소를 없애는 데 써야 할 기운을
음식 독소를 없애는데 낭비하다 보면 암세포는 기승을 부린다. 음식을 꼭꼭 씹고 알맞게 먹어 식곤증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생사를 초월한다. 이 박사는 날마다 만이산을 오르내리면서 출장식 호흡을 했다. 호흡을 하다가 지루해지면 티베트 사자에서에 나오는 고타마 붓다의 글을 중얼거렸다. 죽음의 사신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 생각도 없고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누구나 남루한 육체에 머물며 오랫도록 고통 속에 살아가리라. 그러나 모든 성자와 현자들은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고 있기에 결코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고귀한 가르침에 귀 기울인다. 그들은 집착이 곧 생과 사의 모든 근원임을 알고 스스로 집착에서 벗어나 생사를 초월한다. 이 모든 덧없는 구경거리로부터 벗어나 그들은 다만 평화롭고 행복하리라. 죄와 공포는 사라지고 그들은 모든 불행을 초월하리라. 이 박사가 병원에서 나온 지 5년, 그동안 날마다 만이산을 오르내리면서 죽음을 통해 삶을 보고 삶을 통해 죽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병 나가라 뚝딱하여 간경변 고친 외교관. 어느 날 한 사람이 저승에서 탈출한 듯한 몰골을 하고 한약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내가 대학생이던 1960년대의 어지러운 시국을 함께 고뇌한 선배였기에 더욱 놀랐다. 10여 년 만에 만난 그 선배에게서 불치병 말기 환자가 풍기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걷다 보니 만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신문지상을 통해 외교부 공무원으로 지구촌을 누비는 선배의 활약상은 알고 있었지만 만날 기회가 없었다. 어느 날 선배는 간경변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외국의 유명 의료진을 찾아 재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간경변은 간염 증상이 깊어져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평소 피곤함을 느끼거나 짜증나는 횟수가 잦아져 간 기능이 약해졌다고 자가 진단을 하다가 간경변이라는 진단을 만나는 수도 있다. 선배는 눈물부터 흘리며 억울하다고 했다. 자기는 평생 남에게 잘 살았는데 어째서 이런 병에 걸렸는가. 그의 말처럼 질병이 마음씨 좋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고 나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우리는 밤새워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나는 선배의 병세와 정신 상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치료 방법을 떠올렸다. 다음날 나는 선배에게 술이나 한잔하자고 했다. 예상한 대로 그는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러나 나는 기왕 죽을 목숨인데 무슨 큰일이 더 나겠느냐고 달래면서 술집으로 갔다. 거기서 동네 과부 2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무슨 말이든 한마디를 할 때마다 반드시 욕설을 끼워 넣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벌줄을 물기로 했다. 선배는 처음에는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점점 무르익자 에이, 내가 왜 이런 죗값을 치러야 하나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앙금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날 곤죽이 되도록 욕하며 술을 마시고 떠들었다. 다음날 선배는 기분이 홀가분하다고 했다. 나와 선배 2 과부는 사흘 내내 이런 식으로 보냈다. 술좌석의 주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선배의 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선배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술좌석을 통해 선배에게 이른바 인성소양 교육을 한 것은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서 언급한 것을 응용한 것이다. 동의보감에는 대로하고 기가 역상하여 내리지 않고 협하,
쌓이면 간이 상한다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기는 몸의 위에서 아래로 순환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 순환되지 않으면 몸에 찌꺼기가 생긴다. 불순물이 많아지면 이를 해독시키는 간이 제 기능을 다 못하게 되어 과부하 현상을 일으키고 간세포가 죽게 됨으로써 간 전체가 굳게 된다. 간경변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간은 자기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차리게 해주는 말 많은 장기는 아니다. 간세포가 절반 이상 파괴되어 회복 불능 상태가 될 때까지는 증상을 드러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고 한다. 동의보감을 저술하던 조선시대에는 공해 문제가 없었으므로 간이 상하는 원인을 화를 내어 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았다. 스트레스만을 원인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간질환의 주 원인은 오염된 음식,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스트레스이다. 한마디로 자연을 거스르는 결과이다. 물론 화를 내는 것만이 간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화를 참는 것도 간을 상하게 한다. 인간이란 화날 때 화내고 슬플 때 슬퍼해야 한다. 로봇처럼 완벽하기보다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결함 많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의 허물을 이해한다. 약간은 모자라고 짜증나고 변덕스러운 그러면서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인간의 희노애락이 사람들 사이에서 엉키면서 승화되어 자연스러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배가 살아온 인생은 틀에 정해진 로봇의 삶이었다. 화려한 외교 무대에 걸맞은 생활을 하려면 절제된 말과 행동이 필수다. 그는 어릴 적부터 칭찬에 익숙해지다 보니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척도로 삼았다.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걸 수치로 여겼다. 내가 선배에게 사용한 치료법은 동의보감을 토대로 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간허에는 사물탕, 청간탕, 보간환을 쓴다. 청간탕은 간의 경락인 간경이 혈허하고 노화가 있는 증상을 다스리는데 백작약과 천궁, 당귀 각 4g, 산치자인 목단피 1g으로 만든다. 보간환은 간허를 다스리는데 사물탕에 방풍, 갈황을 강화를 넣어 정제한 굴에 반죽하여 만든 환약이다. 사실 동의보감에 적혀있는 단방의 나물과 약초만 먹으려 해도 다 먹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질환에 걸리면 마음이 약해져 이상한 학설에서 권하는 약초나 나물 등을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과들의 약초가 질비하다. 신선한 비타민을 섭취한다는 면에서 녹즙도 좋으나 녹즙처럼 엑기스만 빼먹으면 그 식품의 특정 성분만 먹는 꼴이 된다. 자연식품은 그 식품에 들어있는 자연스러운 기를 먹어야 효과가 있다. 봄철에 찾아온 이 선배는 나의 지시대로 방태산에서 오대산을 오가는 10만이들을 따라다니며 위에서 말한 단방 약초를 캐 날것으로 먹고 나물로 무쳐 먹거나 뿌리를 삶아 먹었다. 환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려 먹는다. 그러나 나는 어떤 종류의 환자의 건강에 음식을 가려서 먹게 하지 않는다. 아무 음식이든 입맛에 맞는 것을 먹게 할 뿐이다. 환자가 먹어보고 입에 맞으면 좋은 게 대부분의 경우이다. 병 상태에 따라 입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을이 왔다. 그런 사이에 선배의 몸은 좋아졌다. 내 말을 믿는 그는 뭐든 받아들였다. 몸이 좋아지니 우울증에서 벗어나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품게 되고 적극적이 되었다. 선배는 본래 냉소적 지성인이라 종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새로운
주문을 주었다. 병 나가라 뚝딱, 병 나가라 뚝딱. 이 주문은 내가 만든 진언이다. 호흡할 때 숨을 힘있게 들이마신 다음 힘있게 내쉬면서 주문을 중얼거리면 단전 호흡할 때와 같이 마음이 편해진다.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가라는 의미를 두고 호흡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이 나가는 체험은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병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나가달라고 사정하고 성의를 보이면 환자의 몸에서 떠나는 것이다. 약보다 정신력이 병을 낫게 하는 요소이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간병이다. 선배가 죽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병 나가라 뚝딱을 외친 지 3개월 후 간경변이 사라졌다. 3. 간경병 환자의 마음가짐. 집중력 키우는 출장식 수식관. 미국의 미래학자 토플러는 무의 미래에서 생각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의 대부분은 거짓이다. 우리가 믿는 것들도 대부분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날 데이터와 정보, 지식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실은 점점 더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 라고 했다. 생각은 걱정이고 잡념이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잡념이 커지고 집중력이 커지면 잡념이 적어진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집중력과 잡념의 싸움이다. 왜 걸어서 호흡하는 게 좋을까? 사람의 기운은 근육에 저장되는데 허벅지 근육이 몸 전체 근육의 70%다. 단전에 기를 모으려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한다. 기가 실제로 모이는 창고는 허벅지다. 허벅지가 흐물흐물하면 단전에 기가 모이지 않는다. 기운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야 병을 이긴다. 동의보감에는 고치법이라는 게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를 30번에서 40번 정도 부딪히는 것인데 물을 입에 머금고 씹으면서 하면 더 좋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이 천천히 반응하면서 물이 몸에 적응한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과 공기다. 이 음식과 공기를 어떻게 몸에 적응시키느냐가 건강의 열쇠다. 홍 여사는 말했다.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그녀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은 발이 빠르다고 다른 박질에서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이 많다고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 때가 되어 불행이 덮쳐오면 당하고 만다는 것이었다. 홍 여사는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이 행한 선행과 악행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신비라 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 좋은 것이 있을 때 즐기자는 게 그녀의 결론이었다. 3장 비만, 혈압, 당뇨. 4. 저혈압 환자를 위한 명처방. 그저 노화 현상의 하나일 뿐인데 요즘 늘 머리가 아프고 힘이 빠져 곧 죽을 것 같아요. 70대 부인이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최상위층 사람이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유명한 부인이다.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는데 유명한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이상 없다고 한다. 이른바 VIP 건강 검진은 비싼 만큼 철저하게 검사한다. 부인은 심한 저혈압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선천성 B형 간염이 있지만 간염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 산후하혈을 많이 해서 수혈받을 때 온 C형 간염은 새로운 치료제 처방받은 덕분에 항체가 생겼다. 당뇨가 있지만 음식만 조절하면 된다. 그런데
물건을 들면 허리가 아프고 서 있으면 엉치뼈가 아팠다. 70대 중에서 이런 증세가 없는 노인은 별로 없다. 그저 시골 할머니처럼 밭두렁에서 엎어지고 맺히다 보면 사라지는 노인 현상이다. 병이라면 병이고 아니라면 아니다. 30여 년 전 강원도 산골에서 한약방을 할 때 70대 초반 할머니가 새벽에 침을 맞으러 왔다. 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집 나가고 어린 손주들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눈도 안 보여. 마음이 아프면 심포경락에 영향을 미치고 가슴 한가운데 위치한 단열이 아프다. 심포가 고약하다는 말이 있는데 심포는 심포를 뜻한다. 이 할머니의 남편은 40대에 당뇨로 죽었다. 큰아들도 40을 못 넘기고 당뇨로 죽었다. 큰아들이 죽자 과부가 된 맏며느리는 시집을 갔다. 아들 친구에게 가버렸다. 어린 아들 셋, 딸 넷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난 것이다. 우라통이 터져 속을 끓이던 할머니는 풍을 맞고 쓰러졌다가 침을 맞으려고 찾아온 것이다. 나는 처방을 해주면서 다시 밭일을 하도록 권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낫는 병이다. 이튿날 할머니는 해가 뜨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밭으로 갔다. 눈도 침침해 밭두렁에 넘어졌다. 그러다가 햇살이 뜨겁게 비추면 몸이 가뿐해졌다.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손주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잠에 빠졌다. 이렇게 파김치가 되다 보니 며느리 문제로 속상할 틈이 없었다. 병이 사라졌다. 면역의 보물창고 70대라면 생로병사 4단계의 3.5 지점에 와 있는 셈이다. 죽음의 그림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만큼 몸이 아프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할머니처럼 움직이다 보면 아픈 것을 잊고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므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픈 건 누구나 아프니까 그러려니 하면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 지나면 견딜만 하다. 아마존 정글에는 총알개미가 있다. 일반 개미보다 50배 이상 강한 독침을 지닌 이 개미한테 물리면 엄청 아프다. 원주민 마을에서는 독특한 성인식을 치른다. 총알개미 수십 마리가 들어있는 장갑을 끼고 한나절을 버텨야 하는 것이다. 개미에 물려도 소리내서는 않는다. 한나절 버티고 난 뒤에 비로소 약초에 손을 담그고 해독을 한다. 이런 고통스러운 성인식을 겪은 아이들은 다른 부족 아이들보다 용감하고 오래 산다. 웬만한 어려움도 이기고 질병에도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된다. 80세 이상 장수한다. 이렇듯 사람은 아프고 괴롭고 힘든 고통을 통해 면역을 키운다. 힘든 세월을 겪은 사람은 편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80대에도 의연한 모습으로 지낸다. 고통이 면역의 보물창고인 것이다. 아무튼 나를 찾아온 상류층 부인을 보니 모든 병이 저혈압에서 시작되었다. 저혈압은 병원도 속수무책이다. 중환을 잘 다스려라. 부인은 소음인 체질이었다. 이자마의 동의수세보원에는 저혈압 노인을 위한 명처방이 있다. 소음인 보중익기탕이다. 원래 잘 먹고 힘내면 만병통치라는 중국 금원시대의 명의 이동원의 처방이다. 그는 전쟁 등 상황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인체의 원기가 손상되는 것을 알고 사람의 몸은 위장의 기운을 근본으로 한다고 하여 의왕탕이라는 보중익기탕을 창안했다. 황기, 구감초, 인삼, 백출, 당귀, 진피, 승마, 시오로 구성된 처방인데 이재마 선생이 우리 체질에 맞게 인삼, 황기의 양은 늘리고 승마시오는 빼고 곽향소엽을 추가하여 만들었다. 한의학 경락이론에서는 위장을 중환이라 한다.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이 12경락이 모이는 곳이다. 따라서 중환을 잘 다스린 사람이
건강을 유지한다. 만일 위가 불편하거나 배에 가스가 차면 중환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소화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 부인은 소음인 보중 익기탕을 복용하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똑바로 누워 발끝치기 10분, 목 돌리기를 10분 했다. 웬만한 곳은 걸어 다녔고 출장식 호흡을 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이란 말이 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는 말이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기운순환이 막히는 게 불통이자 통증이다. 발끝치기, 목 돌리기, 걷기로 막힌 혈관을 기운을 뚫어주면 저절로 통하게 돼 있다. 전신의 혈관이 활성화되면서 통증이 사라진다. 통증이 사라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답답한 것도 사라진다. 몇 달 지나자 보이는 기운이 나서 활동할 수 있었다. 일단 움직이면 활력이 생긴다. 여기저기 아픈 것도 무시하며 지내게 된다. 70대 여인이 잘 먹고 잘 다니고 운동 잘하면 좋은 거다. 문제가 많을수록 해결책은 단순하다. 4장 폐질환 1. 돼지고기 먹고 폐 안 고친 노쇠 영감. 남을 깨면 치사한 남자인 곳. 70세 넘긴 노인이 노름을 하고 돼지고기 먹어 간암, 폐암, 합병증을 치료했다면 믿겠는가? 노쇠 영감이라는 영감은 본명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자그마한 최고의 벙어리처럼 말이 없다.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다. 그 흔한 단체 관광도 안 가봤다. 집에서 밭, 집에서 약초 캐는 산이 전부이다. 화내는 것도 없다. 휘노애락과 담을 싸고 지낸다. 일이 취미이고 삶이다. 삼복에도 밭구렁이 엎드려 일하거나 산에 가서 약초나 나무를 캔다. 12살 때 대릴 사이로 장가 갔는데 젊은 시절 그의 부인이 동네 건달과 어울리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이 노인은 화내기는커녕 부인에게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 사정했다. 옛날 이곳 산골 마을의 정조 개념은 도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 원래 정조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산물이다. 산골에서는 여자가 귀했다. 그러다 보니 여자가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관심이 없고 의미 부여도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시집와서 얼마나 일 잘하느냐가 중요했다. 그래서 술집에 있으면서 마을의 무사내와 관계를 맺다가 같은 마을 남자한테 시집와서 사는 여자도 있다. 산골에서는 볼거리나 들을 거리가 부족하여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게 많다. 그렇다면 여자의 과거는 험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 정조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전력 시비가 붙으면 온 마을이 시끄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 노쇠 영감이 암에 걸렸다.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노쇠 영감은 사람이 달라져도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인생관이 바뀌었다. 놀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하늘 풀기라도 하듯 실컷 먹고 놀았다. 산골에서 화투판에 판 돈이라야 점당 100원이다. 종일해봤자 몇천 원 정도 돈이 오가지만 도시의 도박판보다 더 심혈을 쏟는다. 이 노인이 먹고 싶었던 값비싼 음식은 돼지고기다. 그는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었다. 어쨌든 현대약으로 보아 돌아가셔야 할 이 노인은 8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살았다. 건강하게 살았다. 이 노인은 자기 병이 나빠지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병원 검사도 하지 않았다. 이 노인의 투병 생활을 주의 깊게 지켜본 나는 간암과 폐암, 합병증의 특효약이 노름과 돼지고기라는 결론을 내리고 어이가 없었다. 이 노인이 기운이 없고 가슴배가 아프다 하여 가열 진통제와 가열 소염제를 처방했는데 2년 후에는 그 증상마저 없어졌다. 이 노인은 내가 처방한 약으로 나은 것인가, 돼지고기를 먹고 나은 것인가. 물론 약도 도움이 됐겠지만
그것보다 평소 열심히 일해 뼛속에 에너지가 쌓여 있는 데다가 푹 쉬고 즐거운 놀이를 하며 좋은 음식을 섭취한 덕분이 아닌가 한다. 역설적 이야기지만 평소에 힘든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쉬는 것이 독약이 되지만 일을 많이 하던 사람에게는 휴식이 보약이다. 뼈 빠지게 힘들게 일하면 뼛속에 에너지가 축적된다. 뼈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뼛속이 단단해진다. 단전에 증기가 모여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 노인의 체질이 이러했다. 이런 체질을 바탕으로 즐겁게 지내고 100% 에너지로 전환되는 식이요법, 즉 평소 먹고 싶었던 돼지고기를 포식한 것과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는 초연한 정신력이 불치병을 극복하게 한 것이다. 또 죽음의 공포, 암의 공포에서 벗어난 달관한 인생관이 힘을 발휘했다. 누세혈 영감의 사례의 결론은 이러하다. 첫째, 암도 별것 아니라는 신념. 둘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달관된 인생관. 셋째,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하며 생긴 단전의 기. 넷째, 섭취한 음식을 100%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적절한 운동.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분명 암 진단을 받고 탈 없이 8년을 살았다면 병원에 쫓아가 정말 다 나았는지 확인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노인은 그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80을 바라보는 노인에게 암이 치료됐는지 아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다 때가 되면 떠나면 그만인 것이다. 5장 위 식도담도 대장 질환 1. 소주 반잔으로 위안 고친 송별주 영감의 욕심.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에 불과하다.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 사망한 546명 중 214명이 암으로 숨졌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일로 할 때 청주를 보름에 한 롭 정도 마시는 사람에 비해 매일 한 홉씩 마신 사람이 높았다. 매일 2홉을 마시면 1.4, 4홉을 마시면 1.5로 늘어났다. 암을 포함한 모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이틀에 한 홉 마시는 사람이 가장 낮았다. 맥주와 포도주 등을 적당히 마시면 심장병, 뇌중풍, 치매에 걸릴 위험은 물론 당뇨병 등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다. 그러나 적당한 음주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방암 발생률을 약간 올린다는 결과도 있다. 무엇보다 자칫해서 과음으로 빠지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평생 소주를 마셨지만 과음하지 않고 적당량을 유지한 채 살아온 송노인의 위암은 별것 아닌 증상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자 뱃속이 거북했다. 저녁밥이 소화가 되지 않아 그러려니 하고 소화제를 먹고 일을 시작했다. 거북한 것은 가라앉았지만 피곤했다.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똑같았다.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았고 며칠 뒤 검진 결과를 위해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위암 말기라 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6개월 정도? 절망이라는 두 글자에 관한한 그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일제강점기 학평으로 끌려갔다 탈출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가면서 어려움을 견뎌냈고 전쟁 때는 남으로 내려와 굶주리면서도 돈을 모았으나 보증인으로 나섰다가 돈을 날렸다. 그때마다 인생 막장에 뭐가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끝장이다라는 어두움의 굴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았다. 그는 일사후퇴 때 고향인 평안도에서 홀몸으로 내려와 청계천에서 마차를 끌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덕택에 석 달마다 청계천변의 점포를 하나씩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소유한 청계천의 점포가 수십 채에 달했다. 그런데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빚보증을 섰다가 다 날렸다. 다시 행상을 해서 10년 뒤에는 동대문 시장의 거상이 되었다. 그만큼 돈을 버는데 귀재이다. 마침내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재벌에서도 그에게 돈을 빌리려고 찾아왔다. 이자율이 높았지만 워낙 현금이 많아 대기업에서도 급할 때는 그를 찾는다. 사금융 시장에서는 주로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갖고 돈을 빌려주는데 부도가 나면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 그만큼 사업을 보는 눈이 정확했다. 그 대신 엄청난 긴장 속에서 돈을 관리해야 했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심장병인데 1년에 심장병으로 죽는 2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생활의 번민과 긴장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는 남을 위할 때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수명을 단축시킨다. 어쨌든 돈 버는 재미에 빠진 송노인은 마침내 동대문 시장에 거물이 되었다. 시중에서는 향후 300년간 마구 써도 없어지지 않을 돈을 갖고 있다고 했다. 돈 관리도 철저했다. 나는 송노인에게 지금 당장 치료를 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대신 모든 재산을 좋은 일에 쓴 뒤에 찾아오면 낫게 해주겠다고 했다. 송노인의 위암은 근본적으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암이란 질병은 그 발생 부위에 따라 다르게 부를 뿐 원인은 대동소이하다. 암은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일상에서 그릇된 섭생을 지속하여 체내의 독소가 누적되어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고 이로 인해 면역체계가 소실되고 본연의 자연 치유력이 약해져 생긴다. 몸의 기운순환에 장애가 생기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암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려면 몸의 기운을 순환시켜 인체의 자가 치유 능력을 되살림으로써 정상세포의 생명력을 되찾게 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잠식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몸의 기운을 제대로 순환시키려면 우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지금까지 편협하고 획일적 사고에 갇혀 지내게 만든 권위의식,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병에 걸렸다는 분노 감정도 버리고 병을 고치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가 가진 재산, 명예, 권력을 다 버려야 한다. 또 암 환자들이 죽는 것은 암세포 때문이라기보다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낙심이 더 큰 원인이다.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병을 딛고 일어서려는 신념과 그 신념을 실천하는 실행력 그리고 체력만 있다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송노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익한 일에 쓰고 다시 오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며칠 후 송노인은 이제 자기에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재산을 유익한 곳에 쓰기로 했다.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것이다. 재산의 10%는 가족에게 물리고 나머지 90%는 장애인 단체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런 다음 인정머리 없이 야멸차게 됐던 친구들을 불러 모아 송별의 자리를 마련했다. 나는 그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매일 2시간 이상 천천히 걷되 출장식 호흡을 하도록 했다. 식사 때마다 마시던 소주 한 잔은 반잔으로 줄여 계속 마셔도 좋다고 했다. 그는 진지한 사람이 위를 전부 절개한 다음 끼니로 소주 한 잔과 고기 국물 한 그릇을 먹으며 10년 이상 생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똑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해온 터였다. 송노인은 매일 저녁 서울 인사동 고급 요정에서 친지나 식구들을 불러 모아 송별련을 베풀고 야박했던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사과했다. 그 자리에서도 소주 반잔에 고기 국물 한 그릇만 먹었다. 그래서 그는 송별주 영감이 됐다. 그의 집은 정릉에 있었는데 송별련이 열리는 인사동까지 걸어서 다녔다. 대략 40리를 오가는데 4시간 정도 걸렸다.
남들은 공기 좋은 북한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시내를 걸었다. 그래도 걸으면서 네 걸음 내쉬고 두 걸음은 들이마시는 출장식 호흡을 했다. 그의 송별주는 6개월이 지나도 계속되었다. 달력을 들여다보던 그는 6개월이 넘었는데 죽지 않는 게 이상의 병원을 찾아가 점검했다. 호전이 되었다고 했다. 다시 성별주를 나누던 친구와 친지들을 불러 모아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전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성별주였지만 이번에는 병세가 약간 회복되어 회복주를 마시기로 했다. 여전히 그는 몇 끼 식사로 소주 반잔 고기 국물 한 그릇 채소 한 접시 미음 한 그릇을 지켰다. 회복주를 마시면서 다시 6개월이 지나갔다. 그런데도 그는 죽지 않았다. 더 호전되었다고 한다. 이러다 자기도 친척처럼 10년 넘게 사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런 생각 또한 욕심이라는 내 말을 듣고는 지워버렸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돈 욕심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산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자리 대신 먹고 살기 힘든 친지들과 장애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나섰다. 그렇다고 장학재단을 들먹인 건 아니다. 여기저기서 형편이 어렵다는 친지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 생활비나 학자금을 건네주고 익명으로 기부했다. 여전히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걸었고 소식 원칙 또한 지켰다. 걸을 때는 출장식 호흡으로 일관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머리가 가벼웠고 뱃속이 시원했다. 죽음이 도망갔고 새 삶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1년 후 그는 병원에서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는 마음을 바꿨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며 기증하기로 했던 약속을 파기했다. 그리고 다시 재산을 불렸다. 그리고 보충하기라도 하려는 듯 달려들었다. 얼마 후 그가 그에게 돈을 빌려준 재벌 회사가 부도 났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는 졸도했다. 그리고 죽었다. 3. 암은 노화 현상일 뿐이다. 죽으려고 단식하는 남자.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 좋고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한 번 본 거 두 번 보고 싶지 않다. 한 겹, 두 겹 책임을 벗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소설도 써지면 쓰지만 안 써져도 그만이다. 이것은 박완서가 노년에 쓴 글의 한 대목이다. 작가는 암세포가 몸에 들어왔지만 그냥 살았다. 식도일과 위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한 사장 역시 이들처럼 암세포를 인생의 과정으로 보면서 7년째 승합차에서 먹고 자는 거친 생활을 하고 있다. 70대 한 사장은 7년 전에 수술을 받고 나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자극성 있는 액체 음식, 약이나 한약 따위를 먹으면 통증이 왔다. 수술한 게 후회되었다. 암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라던데 공연히 칼을 대는 바람에 이 꼴이 되었네. 암 환자도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인 것처럼 암으로 죽는 게 아니야. 먹지 못해 사라지는 거지. 한 사장은 평생 술을 마셨다. 나는 한 사장에게 장미생물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주는 식이요법을 처방했다. 탁월한 기술 개발 능력으로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회사 경영권을 아들에게 위임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현직에 있겠다고 했다. 간헐적으로 통증이 왔다. 그럴 때마다 진통제 대신 단식을 했다. 건강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 죽기 위해 단식한 지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졌다. 통증이 오면 단식하고 또 통증이 오면 단식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가 어느 날부터 통증이 사라졌다.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하루하루 견뎌내던 한 사장은 어느 날 현실이라는 곤래 억압에서 벗어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유인 조르바를 그린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히라빈 조르바를 읽다가 깨달았다. 조르바가 임종을 맞는 장면이었다. 나는 무슨 짓을 했건 후회하지 않았다고 전해주시오.
내가 아직 못한 게 있어. 나 같은 사람은 1000년을 살아야 하는 건데. 유언이 끝나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시트를 걷어붙이며 일어서려했다. 말리는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침대에서 내려 창가로 갔다. 그는 창틀을 거머쥐고 산을 보았다. 크게 눈을 뜨고 웃다가 말처럼 울었다. 히히히힝. 창틀에 손톱을 받고 서 있는 동안 그는 죽었다. 한 사장이 보기에도 주인공 조르바는 자유인인지 무책임한 인간인지 몰랐다. 하지만 죽음 여행이라는 장면에서 조르바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르바처럼 멋대로 다니고 멋대로 지내다가 죽고 싶었다. 승합차에 취사 도구와 취침 장비를 갖추고 집을 나섰다. 부시맨이라 이름을 붙인 한 마리 잡종 진돗개를 데리고 말이다. 한 사장은 차가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네 기분 내키는 대로 갔다. 개고기, 오리고기, 소고기를 좋아했지만 유일한 친구인 부시맨을 생각해서 개고기는 먹지 않았다. 어느 날 전라도 바닷가에서 낙지 10마리를 샀다. 낙지를 몽땅 넣고 고와 그물을 마셨더니 하체가 묵직했다. 한 사장은 고약한 날씨가 아니면 승합차에서 자면서 생활했다. 말년에 천막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과 헨리 포드를 멘토로 삼은 것이다. 비가 억수로 퍼붓던 어느 날 포드가 에디슨에게 산장에 들어가자고 하자 70대 에디슨은 말했다. 사나이는 날씨가 아무리 험해도 천막에서 자는 거야. 이때는 돈이 많으면 유명한 여배우를 데리고 유태해서양 유람선을 타는 게 자랑이던 시절이다. 방랑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통증이 왔다. 그럴 때마다 단식을 했다. 단식요법은 사람마다 편차가 심해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한 사장은 언젠가 통증이 심하게 오면 단식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서에는 이렇게 썼다. 나 죽어도 남에게도 알리지 말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다오. 유골은 바다에 뿌려다오. 그러나 한 사장은 예상보다 오래 살고 있다. 거친 음식, 미음과 소고기 국물, 술 한잔,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유서가 불로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대다수의 부유한 사람처럼 유명 병원에 가서 $100만 이상을 쓰고 병원 특실에 누우면은 어찌 되었을까? 부시맨은 죽었다. 17년을 살았으니 개로서는 100살을 살은 것이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네가 먼저 가다니. 오늘도 이 땅 어디에선가 한 사장의 승합차가 가고 있을 것이다. 자, 미국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한 노인의 난치병, 대장통증.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병이 없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도 없는데도 몸이 아프다고 오자는 환자들이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70대 부인도 그랬다. 대장 통증이 있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2012년에 발표한 인체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 HMP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몸에 사는 미생물 수는 1만 종이 넘는다. 그 유전자 개수는 인간 유전자의 360배에 달하는 800만 개다. 몸속 미생물의 수는 39조 개 수준으로 인체세포의 1.3배에 달하고 무게는 0.9에서 2.3kg이다. 무게는 그렇다. 최근 미생물이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체의 체내에 섭취하는 음식을 소화하는 요소가 모두 있지 않다. 그래서 장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가 먹은 음식 가운데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의 대부분을 분해해야만 인체는 이 분해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다. 또 미생물은 비타민과 장내 염증을 억제하는 화합물같이 인간이 생산하지 못하는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런 사실은 인체와 미생물의 공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항생제가 독판을 치고 개판을 치는 현실에서 미생물이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고 살리는 불로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유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개가 물고기를 좋아하듯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듯 병원과 약을 좋아한다. 그들은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거친 음식과 거친 생활을 하면서 병원은커녕 약국 근처에도 안 간다. 그들은 대중매체가 건강검진과 질병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시큰둥해한다. 놀랍게도 그들은 건강하게 장수한다. 2달 후 앞서 말한 부인이 한국에 왔다. 77세 노인이지만 50대로 보였다. 내가 그녀에게 처방을 내린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장소장에 있는 미생물에게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을 권했다. 현미, 통밀, 인강낭콩, 통기리, 마, 연근, 다시마 따위의 식품 가운데 구하기 쉬운 것을 찾아 밥을 짓도록 했다. 이 곡물들은 저항성 탄수화물이 많다. 장미생물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변비, 설사나 배에 더부룩한 것 따위는 미생물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들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저항성 탄수화물 섭취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섞어 지은 밥을 수시로 먹다 한두 숟가락의 양을 100번 이상 씹어 먹도록 했다. 그러면 침샘에서 여러가지 면역물질이 나와 소화와 기운을 돕는다. 씹는 동작은 턱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 동작 자체가 대장의 기운을 키운다. 대장경락이 아래턱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그분이 좋아져서 한국에 왔을 때 나는 보름 동안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공진당 추출액을 바르고 신장 기능을 살리는 난간전 오수유탕을 복용하게 했다. 난간전은 구기자 당귀 백복력 오약, 백복령 오약, 소회향, 육개, 침향 등으로 구성되고 강경에 차가운 기운이 몰린 증상을 따뜻하게 한다. 오수유탕은 아랫배가 찬 데 쓰이는 처방이다. 소장대장의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신장 기능이 좋아지자 장 기능이 정상이 되었다. 관절염은 신장 기능과 관계가 깊다. 신장과 관절은 한 몸이나 같다. 신장이 튼튼해야 뼈가 튼튼하다. 발바닥에는 용천열이 있는데 용천열이 신장의 원혈이다. 용천열을 뜨겁게 해주면 신장 기능이 살아난다. 그리고 발 전체에 공진당 추출액을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 관절 통증도 줄어든다. 거기에 식이요법과 아랫배까지 내려가는 출장식 호흡법을 곁들인 복합 처방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통증은 그 부분이 막혀 있다는 몸의 신호다. 따라서 통증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때 아무리 수도꼭지를 들여다봐야 물은 나오지 않는다. 저수지나 저수탱크에 물이 있는지 봐야 한다. 그동안 부인을 검사한 미국의 의료진들은 수도꼭지만 들여다본 셈이다. 한마디로 엿먹구어이다.